죄송합니다. 유성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정읍고창의 유성립 의원입니다. 그 자료 제출 관련해서 좀 발언을 하고 본격 질의 들어갈 자료 테니까 요구하시는 동안은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예, 시간을 좀 멈춰 주십시오. 제가 대통령 비서실 재정기획관실에서 조세 재정연구원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서 연구 자료 원본을 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제3차 장기 재정 전망, 문재인 정부 정책 반영 전 대비 반영 후 분석, 그다음에 세대 간 회계, 장기 세수 추계, 예를 들어 추정 방법 및 가정 변경 시나리오 분석, 이 자료를 좀 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보좌관이 좀 잘못 온 부분이 있네요. 원본을 제출하라고 그러니 이게 원본을 낼 리가 없지. 이걸 사본을 제출하라고 그랬어야 하는데 어떻든 이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는데 이 자료를 지금 내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 관련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 지금 국정감사에서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예. 안 내줄 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장기 재정 전망 관련 자료는 저희가 비서실과 조세재정연구원 사이의 업무 협조 관계에서 이루어진 어떤 자료들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50년 또는 그 이상의 어떤 장기간에 걸친 어떤 전망을 하는 거라서 최근에 급격한 어떤 경제 환경 변화에 비춰본다면 한두 가지의 파라메타의 변화만으로도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 아마 좀 소극적인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의원님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와대까지도 이렇게 자료 제출에 너무 미온적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예, 주시기 저희 바라고요. 재정기획관실과 협의를 해서 의원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비서실장께 조국 전 장관 인사 실패죠. 네, 아무튼 결론적으로 예.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반복된 인사 실패일 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되어 온 우리 청와대의 인사 실패 중에 한 사례입니다. 물론 이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대비 속에서 좀 이게 부각된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런 측면이 가미되기는 했지만은 인사 실패 사례인데 뭐든지 인사 실패든 뭔 정책 실패든 간에 실패가 드러나면은 그래도 사과하고 책임지고 뭔가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이게 정상적인 일인데 사과는 저는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정당에서는 사과가 없었다라고 그 지적도 있었지만은 저는 사과는 있었는데 책임을 왜 안 집니까? 네,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 그 누구도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대통령님의 하신 게 아니고, 예. 그 원활한 국정 운영을 보좌 하는데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재발 있습니다. 방지책은 뭡니까 그러면은? 네, 그것은 검증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을 현재 보완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저는 국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을 고쳐가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러나 청와대 스스로 재발 방지책을 적극 찾아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촉구합니다. 네. 다음 우리 정책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예. 이분들이 정직하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부 회피하는데 그 일관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냐라고 기재부 장관에게 물어보니까 IMF, OECD에서 예상한 정도라고 이렇게 예. 언론에다도 이야기를 했던데. 네, 그렇습니다. 2.1, 2.0 정도로. 예. 또 한국은행하고 이제 이게 짝짝꿍이 잘 맞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0.4% 포인트 낮아진다. 예. 그러면은 이랬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2017년도 얼마입니까? 네? 2017년도 성장률이 얼마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3.2. 네. 2018년도 얼마입니까? 2.8인가 9인가 그러면은 그 두 개 평균을 내도 2.9를 넘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 1년 차, 2년 차 평균 2.9보다도 만약에 2.0으로 떨어진다면은 0.9% 포인트가 떨어지는 건데 네. 그러면 이거 뭐냐? 미중 무역 분쟁으로 0.4% 포인트가 떨어지면은 나머지 0.5는 어디로 간 거냐? 그랬더니 이제 들이미는 것이 한국은행에서 잠재 성장률 전망을 2.5%로 했기 때문에 네. 거의 잠재 성장률에서 미중 무역 분쟁 효과를 빼고 나면은 정부가 아무 잘못 없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잠재 성장률이 그래서 그런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한국은행에서 잠재 성장률을 통상 얼마라고 그랬냐면은 2.8 내지 2.9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것이 1년 만에 이렇게 3%, 0.3% 포인트 이상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떨어질 수 있는 거냐? 먼저 그 말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까? 잠재 성장률이 그렇게 1년 만에 0.3, 0.4가 떨어질 수 있는 겁니까? 경제학자로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그 잠재 성장률은 장기적인 추세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사이에 그렇게 달라지는 그렇게 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통상적이지는 이건 않습니다. 상식입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네. 게 5개년 연도로 이걸 추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딱 단년도를 찍어가지고 금년도 근데 잠재 성장률이 2.5기 때문에 별로 정부가 경제 정책을 실패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실패를 인정하고 위기를 인정해야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건데 제가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한국은행 지금 있는 행장을 비롯해서 임직원들, 기획재정부 지금 장관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간부들 전부 이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면서 경제를 다 망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처럼 자기 실패, 자기 책임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면 됩니까? 잠재 성장률이 2.5로 떨어졌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아무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없다는 것처럼 이렇게 부정직하고 거짓말을 하고 외면을 해버리고 그 제가 재윤경 의원님의 질문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다른 요인, 외부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결과로서 말을 해야 되고요.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저는 정말 잘못되는 거라는 예, 거죠. 제가 정부가 잠재 그 성장률이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예를 않겠습니다. 들어서 잠재 성장률보다도 높은 경제 성장률이 시현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가 불안이 생기죠. 예.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3.2%를 달성했을 때 2017년이라든지 2018년도에 그런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잠재 성장률 추계도 틀렸고 특히 금년도 잠재 성장률 2.5%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완전히 도피처를 만들려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도피처를 만들려고 피시는 건데 저는 이제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청와대가 네. 기재부나 한국은행의 그런 잘못된 주장을 이걸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봐서 지도 감독을 하면서 바로 잡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잘못된 보고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 경제수석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경제학자들이 위기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데 무책임하다. 우리 경제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그런 잘못된 말씀이나 경제수석의 이런 이야기가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보고에 기초를 해서 잘못된 인식 속에서 이렇게 잘못된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옹호하지 마시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을 옹호하지 말고 대한민국 경제가 왜 이렇게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실패의 원인을 차지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기겁한 것이 금년도 4사분기 성장률을 최소한 높여서 2%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을 탈탈 털어 쓰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불용 없애고 이월 없애라고. 저는 2.1%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1.9%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원인을 바로잡아가지고 이 치료해서 대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2%를 가까스로 넘기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 소중한 돈을 낭비하면서 2%대 채우면 못 올 겁니까? 네. 그 의원님께서 주신
따끔한 질책의 말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 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결과로서 국민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견제하고 또 비판도 하시지만 저희 정부 안에서도 여러 부처들 사이에서 상호 견제의 어떤 의견 교환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책 수단은 제한됐기 때문에 그것을 최선의 어떤 조합을 찾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늘 드리는 말씀은 네, 거짓말하지 말게 만들어야 돼. 거짓말하지 모르게. 예. 한번 국정감사에서 저하고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간에 주고받은 이야기를 보시고 네. 그렇게 잠재 성장률 2.5%라고 잘못 규정을 하고 빠져나가 버리는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려는 이 잘못된 이 병폐를 바로잡지 않고는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가 어렵다.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원님이 네. 주신 그 충정 어린 말씀은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굳이 덧붙인다면 정부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시장의 민간 경제 주체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점도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